네, 안녕하세요. 최고의 요리 비결의 박수홍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음식이 간절하죠. 그래서 이번 한 주 추위를 이기는 한상 차림을 준비했는데요. 자, 이분 정말 얼굴도 잘생겼지만 이 정성스럽게 음식 만드는 거 보면 마음도 따뜻하신 분입니다. 푸드 스타일리스트 정신우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추운 날씨에 꽁꽁 언 몸을 따뜻한 음식으로 눈 녹듯 녹여준다. 계절에 맞는 일품 요리로 사랑받는 푸드 스타일리스트 정신우. 네,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음식은 겨울을 맞춰서 추위를 이길 수 있는 한상 차림을 준비했어요. 아무래도 춥다 보니까 몸도 웅크리게 되고 또 음식에서 섭취할 수 있는 많은 영양소가 많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몸을 건강하고 따뜻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추위를 이기는 한상 차림으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드립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생기셨어요, 오늘 선생님. 오늘 저희 세트가 이게 바처럼 변해가지고 오늘 의상 색깔에 이런 게 약간 바텐더 느낌도 좀 나시는데 멋진. 네, 오늘 요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멋지게 좀. 네. 칼을 돌리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정신 선생님과 추위를 이기는 한상 차림할 텐데 네. 어떤 요리 준비하셨나요? 네, 아무래도 좀 쌀쌀한 날씨에는 뭔가 좀 칼칼하고 또 시원한 국물이 필요하잖아요. 네. 오징어 짬뽕밥과 새콤한 맛이 살아있는 오징어 무침 준비했습니다. 아, 오징어로 두 가지 요리를 만들어 봅니다. 자, 먼저 재료부터 알아보죠. 얼큰한 국물 맛의 진수, 화끈하게 속을 풀어주는 오징어 짬뽕밥과 쫄깃한 오징어와 아삭한 물을 매콤새콤하게 양념한 오징어 무침. 재료 살펴볼까요? 오징어 짬뽕밥 재료는 오징어, 소고기, 홍합, 새우, 밥, 표고버섯, 양송이버섯, 배추, 양파, 대파. 양념 재료는 고추기름, 굴소스, 고춧가루, 닭가루, 맛술, 간장, 매운 건고추, 마늘, 생강, 소금, 후춧가루, 물. 오징어 무침 재료는 오징어, 무. 양념 재료는 고추장, 고춧가루, 간장, 맛술, 다진 마늘, 황설탕, 올리고당, 참기름, 매실청, 깨소금, 후춧가루. 무절임 재료는 소금, 황설탕, 물, 식초. 무 양념 재료는 고춧가루, 멸치액젓, 새우젓, 다진 마늘, 황설탕, 소금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요리, 오징어 짬뽕밥과 오징어 무침. 재료 준비 끝! 자, 오징어 짬뽕밥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징어 오늘의 주 재료인데요. 네. 네. 껍질을 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요리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는데요. 네. 지금 뭐 바로 무쳐서 있다가 또 저희가 오징어를 또 무쳐가지고 또 나올 텐데 그런 경우에는 그 껍질의 영양분까지 드실 수 있게 껍질채 사용하고요. 네. 탕처럼 오래 끓이는 경우에는 또 오징어 껍질이 녹아내리면서 또 의외로 텁텁한 맛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물 맛을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네. 껍질을 제거했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오징어 몸통에 약간 칼금 넣으시고 소금으로 문질러가지고 벗겨서 내시면 되고요. 네. 이제 안에 들어가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네. 오늘은 탕에 쓰는 거기 때문에 약간 씹히는 느낌이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네. 안에 칼금을 좀 넣어줄 거예요. 근데 뭐 일반적으로 다른 선생님들 편에서 보셨겠지만 오늘은 좀 세로로 네, 세로로 세로로 칼금을 넣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네. 사선으로 하시던데. 사선으로 넣는 건 이제 쫄깃하게 씹는 식감이 좋게 하기 위해서는 거고요. 이렇게 네. 세로로 넣어서 칼금을 넣으시면은 나중에 이제 끓여놨을 때 모양을 보시면 좀 더 꽃처럼 피어나는 형태를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양을 좀 더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마디씩 그냥 자기가 먹기 좋아하는 정도의 크기 정도로 이렇게 길게 칼집을 넣었던 걸 자르셔가지고요. 네. 이것만 살짝 준비를 해볼까요? 그래서 네, 놓고 이걸 약간 포를 뜨듯이 옆으로 네, 이렇게 밀어 넣으시면 되죠. 약간 칼을 눕히셔가지고 네. 눕히셔서
이렇게 밀어서 자르시면 네. 지금처럼 이렇게 다 펼쳐진 상태가 되잖아요. 그렇군요. 이게 나중에 싹 말리면서 꽃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아, 그렇게. 네,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다리도 뭐 네, 다리는 그냥 자르셨나요? 잘라서 그냥 한 입 크기로 해주시면 돼요. 약간 통통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길이대로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네. 이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자, 다리까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고기를 살짝 고기는 집어서. 지금 제가 부채살 준비했어요. 근데 네. 고기는 뭐 특별히 손질하실 건 없고요. 네. 한식 같으면 미리 조물조물 가진 양념에다 버무려 놔야 되겠지만 네. 오늘 탕에 들어가는 고기 때문에 그냥 한 입 크기로만 그냥 잘라 주셔도 돼요. 지금 부위는 이게 네. 살이 많은데 어느 부위인가요? 부채살. 부채살. 네, 부채살 이용했어요. 그래서 아. 사실은 뭐 좋아하시는 키워드로 등심 사용하셔도 되고 뭐 양지머리나 사태고기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네. 등심이 약간 샤브샤브처럼 익고 났을 때 지방기는 적고 좀 이렇게 부들부들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부채살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불로 갑니다. 네. 재료들 다 준비했으니까요. 네, 제가 지금 팬을 조금 달궈놨어요. 네. 그래서 불을 조금 더 중불 정도로 올려주시고요. 먼저 기름을 올리브유. 네, 기름을 뭐 식용유도 상관없습니다. 해주시고 제가 다진 마늘은 네. 다진 마늘 먼저 넣고요. 다진 마늘 넣고 향이 좀 배어들어야 되니까 네. 다진 마늘 넣고 생강은 네. 다지셔도 되는데 네. 편으로 쓰면 네, 이렇게 편으로 쓰셔가지고 요거를 약간 채 썰어서 넣으시면 네, 이렇게 씹히는 질감이 또 생강 향이 은은하게 나서 좋아요. 그래서 저는 맞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채를 써셔가지고 네. 생강 향이 들어가야 더 고급스럽고 뭔가 그쵸? 네, 어우러짐이. 해산물의 누린내도 살짝 잡아주면서 괜찮죠. 그래서 이것도 같이 넣어주시고. 자, 자, 생강까지 마늘하고 생강하고 이렇게 넣습니다. 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투명해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들어가면 마늘이 투명해지는 느낌이 있으면 양파를 넣어서 향미를 내주세요. 그래서 양파는 좀 많이 들어가셔도 단맛을 내주기 좋거든요. 그래서 양파를 딱 넣으시고 나서 좀 센 불로 센 불로. 네, 네. 센 불로 볶아주시면 양파 자체 안에 있는 단맛이 살아나기 때문에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요령인데요. 이렇게 볶으실 때 네. 미리 약간 소금 후추를 조금 넣으세요. 네. 소금 후추를 조금 넣어주시면 소금이 지닌 그 삼투압작용이라고 하죠. 네. 재료의 맛을 끄집어내주는, 맛을 빨리 우러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소금 후추. 이게 어떻게 보면 기본 처음에 그 팬으로 가져가가지고 중국 요리도 그렇고. 그렇죠. 마늘, 그다음에 양파, 소금 후추 해가지고 참 이게 향을 끌어올리는 거죠. 향신채 향을. 네, 여기도 이렇게 많이 또 볶아주면 여기서 약간 그 우리 훈제향처럼 그슬린 향 나잖아요. 어머님들 간짜장 같은 거 단맛 많이 나는 거 좋아하시는 그렇죠. 게 양파를 충분히 볶아줘서 그런 맛이 나는 거거든요. 양파를. 네. 이게 양파가 익으면 익을수록 단맛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어느 정도. 네, 이제 어느 정도 익은 것 같죠? 네. 이렇게 익고 났으면은 건고추 주실래요? 광고? 네, 그렇죠, 저는 오늘 짬뽕에. 월남고추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집에 만약에 뭐 김장철이어서 우리나라 고추가 있으면 이렇게 인 거. 네, 그걸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한 절반 정도는 넣으시고 절반은 모양 때문에 절반은 뜯으세요. 뜯어서 안에 있는 고추씨까지 같이 나오게끔 그래서 매운맛이 칼칼하게 살아나게끔 맞습니다. 해주시는 거예요. 이래야 네. 맛이 살죠. 그리고 나서 네. 고추기름이 들어갑니다. 고추기름이요. 네. 여기서 왜 또 고추기름을 들어가냐면 고추기름이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매운맛도 입혀주고요. 네. 그래서 색깔도 훨씬 더 곱게 나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